안녕! 오늘 영상은 네덜란드 생활비에 관한 영상입니다. 제가 네덜란드 오고 나서부터 한국에서 살 때와 확실히 저의 다른 소비 패턴을 느꼈어요. 여기서는 집도 구해야 해, 보험도 들어야 해, 세금도 내야 해, 식비도 모든 것들을 제가 책임져야 되고 케어해야 되고 커버해야 되고 한국에서는 절대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많은 요금들이 슝슝슝 빠지는 걸 보고 혹시 유학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현재 유학을 하고 계신 분들은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조금이나마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정도로만 봐주셨어요. 한 달 생활비 정산 영상입니다. 말이 되나요 이게? 옛날부터 엄마가 용돈 주시면서 용돈기 입장 쓰라고 하면은 진짜 안 쓰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좀 그런 덜랭덜랭한데 저한테 엄청 도움이 많이 됐던 게 이 머니 매니지먼트라는 앱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앱을 들어가면 얼마를 썼는지 달마다 볼 수 있고 탄력으로도 볼 수 있고 월별로도 볼 수 있고 합계 이런 것도 너무 편하게 볼 수 있어요. 통계도 내릴 수 있고.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앱이고 이렇게 그래프로도 나와서 아주 편리한 앱입니다. 짜란! 이제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이 있고 유동적으로 바뀌는 그런 지출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좀 써봤거든요. 일단 유학을 하게 된다면 그곳에서 살 곳이 필요하잖아요. 네덜란드 현재 상황은 학생들이 살 집이 많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매년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들었고 특히 저 같은 인터내셔널 학생들은 집이 없으면 이제 학교에서 아예 퍼밋을 내주지 않을 정도로 점점 더 힘들어지고 엄격해지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네덜란드 월세는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뭐 어느 나라나 다 그렇겠지만 어떤 집이냐에 따라서 어떤 컨디션이냐에 따라서 어느 도시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혼자 사는 집인지 쉐어하우스인지에 따라서 정말 다르거든요. 네덜란드는 18살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부분 다 독립을 하는 게 더 흔한 일인 것 같아요. 학생이고 막 졸업한 아주 그냥 아기아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돈이 있겠어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나와서 사는 친구들은 혼자 사는 집에 살지 않고 그러니까 자취를 하는 거죠, 혼자. 그러지 않고 쉐어하우스라고 불리는 뭐 적게는 2명부터 많게는 막 11명, 12명, 뭐 20명까지 한 집에 각자 개인 방이 있고 뭐 키친이나 화장실, 복도, 공용 거실 이런 것들 공유하면서 사는 쉐어하우스에서 사는 게 좀 일반적이에요. 쉐어하우스 가격도 정말 엄청 작은 그 우리나라 약간 고시텔 느낌이라고 하나요? 한 달에 200에서 300 정도 내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나르는 기준을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쉐어하우스는 적게는 200에서 많게는 600, 700까지 제가 사는 스튜디오, 개인 주방이 있고 개인 화장실이 있고 그다음에 개인 현관문이 있는 이런 개인 스튜디오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적게는 400, 500에서 많으면 정말 1200, 1300 그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근데 문제는 네덜란드 대부분의 집들이 월세에 가스비나 전기세나 수도세 같은 걸 포함하고 있지 않은 집들이 많아요. 그래서 집을 구하실 때 이것들 먼저 꼭 확인하시고 아니면 정말 전기세랑 수도세가 월세보다 더 많이 나오는 상황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스튜디오 한 660, 670 정도 내고 있고요. 근데 좋은 점은 네덜란드가 이제 저처럼 개인 스튜디오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만 23세가 넘어간 시점부터 만약에 이 사람의 인컴이 좀 적거나 아예 없거나 그러면 거주 보조금이란 걸 줘요. 둘이 사는 것도 가능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절차가 복잡하다고 들었습니다. 둘의 인컴을 합해야 되나? 뭐 그럴 거예요. 저는 좀 달달이 쏠쏠하게 받고 있어서 제 실질적인 월세 비용은 660, 670 이 정도 되지만 보조금을 받은 이후에는 한 350, 360 이 정도 내고 있어요. 사랑해요, 네덜란드. 두 번째 고정 지출인 보험이 있습니다. 네덜란드 국민이라면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건강보험이지만 저는 1학년 때 학생보험으로 학교를 들어왔어요. AON 이라는 회사에서
이렇게 학교랑 연결이 됐나? AON 1년 학생보험 들어서 400, 450 정도 내고 왔어요. 그 학생보험으로 네덜란드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일반 더치 보험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1년 AON 보험을 끝으로 더치 일반 보험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120에서 130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좋은 점은 네덜란드는 보험 보조금을 한 걸 또 줍니다. 보험료가 한 130유로 정도 하거든요, 한 달에. 근데 보험 보조금을 매달 한 150유로 정도 줘요. 또 돈이 남으니까 아주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 스쿠터가 있기 때문에 스쿠터가 있으면 무조건 또 스쿠터 보험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매달 지금 12.23유로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냥 정말 건강보험과 스쿠터 보험료 이렇게 두 개 합해서 매달 143유로씩 나가고 있어요. 보험은 무조건 드셔야 되니까 그냥 웹사이트 돌아다니시면서 저렴하고 뭐 커버 제일 잘 되는 거 위주로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고정 지출은 통신비입니다. 레바라? 요 유심을 사용해서 괜찮아요. 좋고 네덜란드 국민통신사 KPN에 약간 이렇게 연결된 그런 거? 뭐라고 할까요? 통신도 잘 터지고 유럽 내 웬만한 곳에서는 다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고 2년 계약을 하게 될 경우에 6달 동안 반값을 해준다든지 이런 크고 작은 세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저한테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매달 9유로씩 내고 있고요. 데이터 5기가에 150분 통화, 150분 메시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베라 유심을 쓰는 사람들끼리는 무료로 통화랑 문자도 가능하고 5기가면 저한테 충분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통신비로는 한 달에 9유로씩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고정 지출은 교통비입니다. 한국에서 정말 좋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온 저로서는 정말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비싸거든요. 네덜란드 대학생은 주말 동안 무료로 교통을 이용할지 아니면 평일 동안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할지 저는 그런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교통비로 초반에는 좀 많이 나갔어요. 이게 네덜란드 교통카드예요. 이거는 개인 교통카드고 또 여기 어딘가 있을 텐데 파란색 더치 교통카드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나라 티머니처럼 바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더치에서 살고 있다는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개인 여기 이렇게 뒤에 저 얼굴 할인들 구독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저는 한 달에 34.95유로를 내고 금요일 6시 반부터 이렇게 주말 동안 지나서 월요일 새벽 4시까지 무료인 교통권을 이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아르넴에서 암스테르담까지 간다고 쳐볼게요. 대략 1시간 정도 걸리고요. 원웨이가 보이십니까? 가격이 19.6유로입니다. 그런데 왕복 갔다 오면 거의 40유로잖아요. 주말 티켓을 사면? 그러면 한 달에 34유로 내고 네덜란드 안에 어느 곳에 차를 타고 무료로 돌아다니는 것만 해도 큰 이득이라서 너무 멀리 나갈 경우에는 그 도시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에 거기까지는 아마 커버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주말 프리패스 전 굉장히 추천합니다. 5번째는 운동입니다. 정말 의료 시스템이 외국인에게 불친절하기 때문에 제 건강은 제 스스로 지켜야 되고 어느 아픔에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몸을 가지고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제가 2학년 때부터 이제 가입했던 스포츠 카드가 있어요. 도시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운동시설들을 스포츠 카드 하나만으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패스인데 네덜란드 정말 좋죠. 현재 금액은 한 달에 22.95유로를 내면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너무 좋은 점은 정말 저희 집 앞에 있는 요가 스튜디오든 저기 있는 뭐 수영장이든 뭐 헬스장부터 시작해서 테니스, 배드민턴, 주짓수, 유도, 태권도, 뭐 요가, 필라테스, 복싱 정말 다양한 운동들을 이 카드 하나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너무너무너무 좋습니다. 정말 운동을 하면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어요. 근데 솔직히 22.95유로면 하나로 막 한 3만원? 35,000원 사이거든요. 그 돈을 내고 한 달 동안 무제한으로 스포츠 클럽들을 다 이용할 수 있다는 건 진짜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6번째는 뮤지엄 패스입니다. 문화와 예술의 나라답게 네덜란드 웬만한 모든 뮤지엄들을 다 돌아다닐 수 있는 연간 뮤지엄 패스를 18세 이상이면 64.90유로를 1년치
값어치 내고 거의 모든 뮤지엄들을 다닐 수 있어요. 만 13세에서 18세 학생일 경우에는 1년 동안 32.45유로밖에 안 됩니다. 2번 가면 이미 뽕을 뽑는 거죠. 특히 저는 예술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이렇게 견학 겸 많은 뮤지엄들을 돌아다녀요. 근데 그럴 때마다 뮤지엄 카드가 있으면 정말 너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어분하긴 한데 이렇게 생겼고 뒷면은 너무 귀여운 물감들이지. 이게 저의 대략적인 고정 지출입니다. 통신비, 건강, 문화, 교통, 거주, 보험. 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지출하는 모든 금액은 뭐 여느 유학생들과 다름없이 최대한 아끼려고 하지만 식비를 한번 같이 볼게요. 9월 식비. 저는 이번 달 9월 식재료를 109.38유로를 썼습니다. 저는 사실 도시락 학교에 맨날 싸갖고 다니고 최대한 외식 안 하려고 하고 정말 너무 이렇게 쪼들릴 때는 50센트짜리 커피 한 잔 안 사 먹거든요. 이번에는 식재료를 조금씩 아껴서 샀어가지고 109유로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식비로만 또 매달 그래프를 볼 수가 있어요. 제일 많이 썼을 때는 197유로가 나왔네요. 이때 제가 간장게장이 너무 먹고 싶어서 독일에서 간장게장 플러스 알파 한국 음식들을 너무 많이 주문을 했어서 이만큼 많이 나왔고 평균 100유로에서 150유로 사이로 나오는 것 같아요. 식재료이기 때문에 외식비는 제외입니다. 저는 그 두 개를 따로 분류했고요. 이번 달 외식비는 63유로가 나왔습니다. 식당에서 이렇게 밥을 먹은 건 하나도 없고 다 뭐 맥주, 커피, 아이스크림 페스티벌 같은 거 보러 갈 때 콘서트나 그래서 친구들 거 좀 사주느라 이렇게 나온 거고요. 외식비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저는 외식비가 40유로에서 80유로 안팎으로 그 안에서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사람인데 나가서 밥 한번 먹어주고 싶고 친구들이랑 놀러 갔을 때 새로운 걸 도전해보고 싶잖아요. 그리고 9월 문화를 보니까 제가 이번 달에 새소년 콘서트를 갔다 왔어요. 티켓이 32유로? 근데 한국에서 보니까 12만원, 13만원 문화를 즐기고 있습니다. 공연도 정말 많이 보러 다니고요. 사치를 부리는 행위, 즉 꾸민 비용이라고 부르는데요. 화장품을 산다든지 옷을 산다든지 근데 이번에 스웨터,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스웨터인데 아인트호벤에 갔다가 샀던 스웨터 꾸민 비용에 들어갔고요. 생활용품, 이사를 간다든지 큰 변화가 있을 때 생활용품 비용이 좀 많이 나가요. 이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냄비 하나, 프라이팬 하나 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새로 샀던 기억이 있거든요. 큰 가구들은 제가 받아온 게 많긴 하지만 그런 생활용품 비움도 유학을 오실 때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이번에 CD나 카세트들도 조금 샀고요. 샴푸나 비누 같은 거, 본드도 샀네요. 이것저것 사느라 이번 달에는 한 15유로 정도 나왔고요. 그렇게 돼서 저의 이번 달 지출은 좀 많이 썼네요. 1200유로가 나왔습니다. 보조금을 받는 걸 제외한 정말 그냥 통장에서 나간 순수 금액이기 때문에 작년까지만 해도 한 달에 1000유로 쓰기가 목표였는데 물가도 좀 오르고 학년이 올라가면서 할 것도 많아지고 1000유로를 맞추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번 달 저의 그래프는 이렇습니다. 보일란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다행히 저는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곳이 있고 또 사이드 잡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당히 잘 조절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 달은 학교에서 돈을 쓴 일이 없었는데 료 같은 걸 사게 되면 또 그것도 나름대로 돈이 많이 나가거든요. 학교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 5월 같은 경우에는 31유로를 썼어요. 뭐 종이 사고, 프린팅하고, 물감 사고, 책 사고 12월 77.9유로가 나왔고요. 작년 8월에도 한 55유로, 60유로 또 어떤 걸 배우시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생활하시느냐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로 또 차이가 날 수 있는 게 학교에서 쓰는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적당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게 밸런스 맞추는 게 어렵긴 하지만 이거는 저의 지출 패턴이다 보니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쓰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저보다 훨씬 더 아껴서 쓰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보다 더 많이 쓰시는 분도 있겠지만 각자 살고 있는 환경이 다른 만큼
소비도 정말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몇천 명의 사람들 중 이런 유학생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